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오늘도 긴급 편성으로 오후에 찾아뵙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일이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고일을 발표할까요? 오늘이 아니라면 또다시 다음 주에 연기되는 건 아닌가요? 연기된다면 과연 언제쯤 할까요? 궁금한 게 많은데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는 묵묵부답입니다. 스픽스의 취재력을 총동원해서 오늘은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우리의 궁금함, 우리의 답답함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평론가죠. 김종욱 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네, 정교한 평론가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약간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네. 국회의원도 하고 계시고 또 대선 후보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의사였던 안철수 씨가 망언을 했네요. 예, 망언을. 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에 대해서 목이 긁힌 뒤 죽은 듯 뉘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 배경을 먼저 좀 알아보면 네. 본인이 이제 지금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뭔가 좀 국부펀드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면 자리 국힘에서 내하고 공개 토론을 한번 하자라고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자청해서 내하고 하자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가 바로 토론을 하기가 그렇는. 뭐 네가 뭔데 이런 생각 들죠. 뭐 그럴 번영세도 수 있는데, 아니고. 네. 자, 그래서 이제 대답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야, 거기는 대답 안 하고 왜 너 갑자기 그 미래학자인 유빌 하라리 교수하고 대담을 하느냐 라면서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내용으로 지금 뭐 얘기했듯이, 자, 안철수가 그렇게 본 모양이죠. 지난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쓰러져서 정말 목숨을 잃을 뻔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테러를 당하고 살인의 직전까지 이제 갔는데 그걸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 대표의 모습, 이게 지금 본인하고 토론하지 않고 유빌 하라리 교수하고 토론하는 것에 대한 비유다. 비겁하게 왜 숨느냐라고 하면서 비유를 이제 목에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 지금 당신이 하는 상황이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요. 민주당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원들이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사람이야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민주당은 아니더라도요.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라 목숨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정한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의사 아닙니까 이 사람은? 안철수. 그때 아시겠습니다만 의사가 1mm라도 더 들어갔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들었다면, 본인이 의사면 이 사태가 얼마나 유중한 사태인 것이고 또 이 사건이 발생한 게 그냥 우발적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테러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 있으면 안 될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가 벌어졌고 그 테러 행위 때문에 야당 당대표이고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정치인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한 상황입니다. 전 이런 행태에 대해서 그냥 일반인 같아도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텐데 의사 출신에 또 본인이 정치를 했었고 정치할 때 또 이쪽 민주당 쪽에서 몸을 담았던 인물이 자기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정신감정 받아야 될 인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에요. 조바심은 느껴져요. 그러니까 22일이죠. 유빌 하라리 와서 이재명 대표하고 면담을 하니까 이런 게 샘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한국의 유빌 하라리 발음도 잘 안 돼요. 유발 하라리. 예. 교수의 책이 많이 번역돼 있잖아요. 사피엔스를 네, 비롯해서. 네, 그러니까 샘 나고 이랬을 텐데 아니 그래도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안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페이스북에 올린 거죠. 네. 자, 공개 토론을 본인이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을 했다. 뭐 제안은 자유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누군가 대표가 나와서 지금 AI와 관련된 거, 국부펀드와 관련된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본인이 이것을 역제안을 했는데, 자, 공개 토론에 대해서는 공문위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 파이트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이제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 본인하고 지금 토론하지 않는다고, 자, 대충 목을 긁혀가지고 이제 누워있던 그 장면을 완전히 지금 조롱하고 그리고 죽음을 앞둔 그 생명이 정말로 경각을 다투는 그 시점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이제 안철수 의원, 아, 이분이 새로운 정치했던 사람 맞느냐. 그리고 기업인 출신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또 IT 분야,
그리고 이런 데서 국민들로부터 엄청나게 신뢰를 받고 한때는 대선 후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고 실제 손을 잡았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손을 잡았고 단일화했었죠.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도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양쪽 다 러브콜을 받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도 함께 정치를 하자 공동정부 구성하자고 했을 때 윤석열 쪽으로 갔단 말이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분위기에 편성하는 것 치고도 너무하다. 어떻게 안철수가 이럴 수가 있느냐. 안철수마저도 이렇게 된 것이냐라고 하면서 원래 안철수가 이런 사람이냐 아니면 특정한 상황이 안철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두 가지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정신 이상이 아니라면 정신 이상적인 질환이 아니라면 이런 발언을 할 때에는 정치는 정치적 배경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뻔한 거죠. 본인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오고 싶겠죠. 대선 후보로 나오려면 누구에게 지지를 받아야겠습니까? 구구 집단한테 지지를 받아야겠죠. 그럼 구구 집단이 가장 좋아할 얘기가 뭡니까? 소위 지금 구구 집단이 악마화가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열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정치적인 자기 노림수 때문에 소위 이 인간이라면 할 수 없을 발언들을 해대면서 그쪽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어내서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의힘에서 입지를 어떤 확보하고 이후에 조기 대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자기의 지지율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정치 왜 합니까? 이런 정치 하지 말아야죠. 본인의 의사라고 얘기하면 선서한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겠다고? 생명을 살리겠다고 선서한 자가 정치인이 됐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식의 발언을 해대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윤석열과 똑같은 길을 갈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극우들이 지금 준동을 하면서 사실 아닌 걸 가져와서 신앙처럼 뭔가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력을 규합하잖아요. 네. 그럼 안철수가 이렇게 해서 이재명을 조롱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이재명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쟁이고 그 당시 상황을 연출로서 국민들에게 쇼를 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결국 그구들이 안철수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차라리 너 이재명 공격했으니까 야 너도 우리 편이야 이제부터 우리 안철수도 손잡고 가볼까라고 하는 기대를 누구로부터 정광훈이나 예를 들어서 세계로 교육 쪽으로부터 광화문파 여의도파 이렇게 받아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본인이 이렇게 했겠느냐. 또 저는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은 안철수가 실제로 본인이 썼겠느냐 아니면 참모들이 써주는 것을 확인해주고 컨펌을 했겠느냐.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니라면 빨리 사과해야 된다.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정치적인 이익을 얻겠다고 정말로 막말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테러 행위고 살인 행위에 준하는 이런 준엄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지금이라도 빨리 나와서 사과하고 정리정돈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아무리 뭐 엉망이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남의 목숨을 가지고 조롱하는 건 없어야 돼요. 이건 금도를 한참 넘어선 거잖아요. 두 번째는 지금 전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의 의도가 안철수에게 있다 하더라도 통합니까? 그게? 그래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 안철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을 보면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정책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김나윤이라고 얘기되는 소위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네. 하는 발언 보십시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발언들을 대중 앞에서 계속 해대고 있는데 그럼 그들이 그렇게 발언을 왜 할까요? 제가 볼 때 그건 신념이라기보다는 정책 계산이겠죠. 정책 계산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형태로든지 극우 집단에게 지지를 받게 되면 앞으로 정치적 생명들을 더 유지할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 아니면 그런 확인이 아니면 그런 발언을 김나윤이라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실 자체가 거의 제가 볼 때 전염병처럼 지금 국민의힘에서 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내가 승차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으면 정치적 미래가 없겠다라고 하는 소위 절박함 자체가 지금 안철수에게 등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 더 화나는 게 못으로 긁혀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그 현장을 못 봤습니까? 그 사실을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저희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진 집단들이 지금 뭉뚱그려 있고 그 차를 안 타면 정치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 정당 해산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아마. 네. 많은 구독자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야 썸네일 장사만 하냐 어떻게 된 거냐 하는데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심판이 우리 생각만큼 빨리 나오지 않는다. 제때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너무 힘들고 특히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우리가 힘든 거죠. 그런 마음들이 여기 댓글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뭐 저도 답답하고요. 네. 뭐 저도 답답한 정도인데 저희 이런 방송들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답답하실 것 같고 해도 계속 결론이 안 나오니까 전 충분히 그 마음 이해가 되고요. 아마 저희들이 그런 마음들을 잘 받아 안아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예를 들면 선고를 안 하더라도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더라도 왜 안 하는지 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정보가 그렇게 명확한 건 아닌데 느낌이 그런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오후 1시에 선고 기일을 얘기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5시에 이틀 전 선고 기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시까지 얘기가 안 나오니까 5시, 오늘 5시 정도에 21일 날 오전에 윤석열에 대해서 선고를 한다면 오늘 오후 5시쯤에는 통례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들이 하나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종편이나 아니면 케이블 TV나 특집 방송들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연락이 왔었는데 11시 반부터 한 1시까지 방송 출연할 수 있겠느냐? 근데 제가 다른 게 있어서 못 간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럼 편성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이 헌재에서 뭐가 나온 11시 건 반이 언제 11시 반이요? 21일 날이요. 네네. 20, 그러니까 10시쯤 선고를 하면 뭐 한 11시 정도면 다 끝날 거고 그때부터 이제 특집 방송이 막 돌아가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10시부터 하는 팀들도 있겠죠. 네. 팀들을 막 배치하니까 한 팀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1시간 단위로 팀을 바꿀 테니까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종편이나 어떤 케이블 TV 또는 지상파 같은 경우도 어떤 형태로든지 그날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날로 보고 방송을 편성할 수 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다음 주 26일 날이 이재명 당대표 2심 판결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는 기구, 최상의 기구입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이후에 발표를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지키는 기관이기보다는 매우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는 정치적 오염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런 정황 자체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이쪽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21일 날은 발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공감대가 분명히 있다. 전 그래서 오늘 오후 5시 또는 내일 오전 또는 아니면 1시 어떤 헌법재판소가 선거기일을 발표하는 내용들을 좀 지켜보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발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관점과 오늘 오후에 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제 예상 사이에서 이제 각자 이제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취재를 해본 걸로는 오늘 오후에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는 것은 발표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지금 전망을 하는 것이고요. 선고 기일을 선고 기일을 발표한다는 그러면 선고 기일이라는 것이 이제 어제도 지금 뭐 찌라시 중에 나왔지만 21일 날 두 개를 나누어서 뭐 하나는 윤석열에 대한 거, 하나는 한덕수에 대한 것 이런 게 이제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이거를 이제 오늘 오후에 지켜보면서 판단하시죠. 오늘 오후에 만약 이게 선고 기일이 발표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표가 되면 어떻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당연한 것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각자의 판단으로 이건 나는 아니라고 본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오후에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들을 보고 사실은 저희만이 아니라 레거시 미디어도 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을 하기 위한 뭐 구라를 풀기 위한 눈길을 끌기 위한 방송이 아니라 우리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내 보자는 거죠. 그래서 확률을 좀 높여 보자는 겁니다. 경찰의 움직임, 그다음에 방송가의 움직임, 뭐 또 기자들의 움직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오늘 오후에 공지 알려주고 그다음에 금요일 오전에 선고하지 않겠냐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걸 정확히 맞추면 그렇게 아주 출중한 능력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는 거죠. 네. 자, 저희들이 어젯밤 12시경에요. 스픽스에서 헌법재판소가 내일 윤석열 탄핵 선고일을 발표한다 또는 발표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답이 어떻게 나와 있냐요? 44,000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네. 자, 당연히 발표한다가 82%고요. 발표하지 않는다가 11%예요. 그리고 모르겠다고 하는 분이 한 7% 정도 됩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스픽스를 보고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82%는 내일 당연히 발표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발표하지 않는다가 11%, 모르겠다가 7%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도 자, 예상이라는 것은 자, 저렇게 이제 뜨지 않습니까? 민심체크 헌법재판소가 내일 윤석열 탄핵 선고를 발표한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런 정도로 나왔다는 것은 오늘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지금 민심이고 여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취재를 하는 것이 있으니 오늘 오후까지 보시면 우리 판단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썸네일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오늘 썸네일 보니까 오늘 오후 윤 탄핵 선고일 공시. 예. 이 얘기는 저 스픽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 헌법재판소 일대 경찰 초비상 지금 경찰의 움직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정보가 전국 나와요. 경찰이 다 올라왔어요, 나와요. 서울로. 그다음 세 번째, 방송사도 프로그램 잡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전 전화가 왔다니까요. 예. 이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오늘 오후쯤에는 헌재에서 선고기일을 잡을 거라고 하는 추정 자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썸네일에 적은 거예요. 저런데 이거 가지고 와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면 정보가 아예 없으면 이건 진짜 억울하죠. 근데 예. 정보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했어. 그럼 스픽스 잘못이 아니고요. 헌법재판소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도 계속 저는 방송에 나와서 헌법재판소가 국민들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그것을 누가 우리가 허용해 줬느냐 이 말씀을 많이 드렸고, 헌법재판소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말 속을 끓일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오늘도 제가 오전에 의사 한 분 만났는데 이틀 연속 잠을 못 자겠대요. 그래서 밤에 계속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 무슨 표현을 쓰던데 기사 서핑을 하면서 네, 혹시라도 거죠, 계속. 네. 혹시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 계속 이틀 연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소식을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그럼 어떤 것만 있느냐? 다 모르겠다밖에 없는데 누구라도 전망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진행 상황이라도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야, 근데 좀 큰일인데요. 저는 잠을 잘 자. 예. 저는 잠을 잘 자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느낌에. 저는 그냥 잠을,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저는 어떤 선거 기일 문제를 떠나서 저는 헌재가 저희 탄핵 인용 위에 다른 방법이 별로 없다. 저도 막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헌법학자들의 내용도 읽어보고 합니다만 전 방법이 없어요. 헌법재판소가 이걸 돌아갈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헌정을 붕괴시키겠다. 국론을 분열시키겠다. 소위 지금과 같은 내란의 상태들을 내전화시키겠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저는 탄핵을 기각할 방법이 없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기다리시라. 뭐 제가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짜증 내시겠습니다만 또 중요한 단서를 하나 예.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어제 이제 박성재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할 때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선고 시기에 대해서 고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 밝혀라라고 했고요. 또 하나,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 탄핵소추 책임자니까요, 정청래 의원이. 두 번째는 오늘 오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헌재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대선 후보로 옮겨가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얘기는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전 대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자 이 말이 뭐냐면 각자 책임을 다하라고 마지막까지 촉구하는 것이라고 보고, 최악의 상황은 기각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무슨 이제 내부에서 극심한 혼란이 올 것을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판결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그걸 하라고 촉구하는 상황이죠. 제가 지금 바깥에서 도는 이야기 중에 실제로 저한테 매우 영향력이 큰 유튜버, 보수 유튜버 쪽에서 정계환 대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정보는 사실과 다름, 실제 그렇게 안 될 것임이라고 보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한테 이야기 직접 듣고 하는 겁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죠. 이 정보를 관장하고 통제하는 쪽은 저는 한 군데가 있다고 생각하고, 증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어느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정보를 통제하는 라인, 소위 말하는 이것이 정치 쟁점화되고 여론화 작업을 통해서 마치 5대3이나 4대4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축이 있고, 그것은 제가 한 두 군데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퍼뜨리자마자 동시다발적으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 유튜브를 통해서 막 퍼나르고 이것을 보수 언론이 다시 받아서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요. 자, 이것이 실제로 헌법재판소 내부 사정을 반영한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 같으니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자, 4대4, 5대3이 될 수 있다는 것과 8대0이 흔들림 없이 지금 가고 있다. 최악의 경우 7대1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비되는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사실, 이것이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한쪽은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퍼뜨리는 것이고, 한쪽은 조그마한 조각과 흔적을 가지고 퍼즐 맞추기를 정말로 집요하게 하면서 8대0과 7대1이 바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구독자님 중에 김철호님이 헌재에 아마 웹사이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보니 오늘 일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공지하는 건 이렇게 하지 않고요. 기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오후 5시에 또는 뭐 오후 2시에 기자들에게 일괄 문자가 가는 방식이어서 웹사이트에 오늘의 일정 해가지고 미리 공지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김정욱 박사님.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5시면 그 이전에 소위 피소추인단에게 보내겠죠. 선고를 언제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고지가 끝나고 나면 거기 맞게 5시쯤에 예를 들면 기자들한테 문자를 해서 보내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시간과 과정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지금 나오는 게 뭐 4대4다. 그 다음에 뭐 5대3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4대4라고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소위 각하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기각이 5대3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매우 보수적인 사람 헌법재판관이 3명이 있다. 제가 볼 때 이 논거 이거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2, 3일 전부터 절차적 하자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나오잖아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형사재판 진행 중인 것 관련해서는 헌재 탄핵 심판도 절차를 중지해야 된다. 정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 확인된 거잖아요. 정지할 수 있으나 판단은 헌재가 하는 거다. 그래서 정지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두 번째가 수사기관 진술조서가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되는 게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이미 헌재 재판관 중에 이미선 재판관이 헌법 113조 2항, 헌법재판소법 10조 1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39조 1항, 40조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32조의 단서 위반 문제인데 이거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상에 따라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조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막 주장을 했더니 이거 정영식 재판관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런 문제 없다. 준용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맨 마지막이 방어권 미보장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용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그냥 무제한 다 줬잖아. 윤석열 다 얘기할 수 있게. 그래서 윤석열이 1시간 8분 동안 얘기했잖아. 뭐가 문제가 있어? 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는 없을 거다. 그럼 남아있는 게 뭐겠습니까? 5대3이라고 하는 기각의 요인은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들이 막판에 돌아서 가지고 소위 기각적으로 돌아섰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기각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만들어낼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이나 김영두 재판관이 계속 어떤 헌재 변론 과정에서 질문했던 내용들을 보면 니네들 다 문제가 있어라고 소위 피소추인인 윤석열 변호인단과 윤석열에게 계속 질문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전 그래서 사필 규정이다. 걱정은 안 하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까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된 어떤 의구심, 고민, 그다음에 이 내용 자체가 어쩌면 보수랑 윤석열 측이 계속 어떤 형태로든지 헌법재판관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잖아요. 다시 이 내용들 자체가. 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아니면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노파심이나 의구심이나 아니면 공포를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라. 네네.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저 김미호님이 스픽스 제목은 오늘 오후 1시 10분에 발표하는 것처럼 보인다. 1시 10분에 방송을 한다는 1시 10분에 방송하는 것과 이게 같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억울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스픽스에서도 뭐 조심을 해. 1시 10분은 지금 이 긴급 형성 시간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 또 진호님이 슈퍼챗을 쏴주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탓하지 말고 똘똘 뭉쳐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라고 스포츠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이고요. 이 마음이든 저 마음이든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1시 10분에 공지한다고 보고 들어왔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오해 소지가 있었던 거는 저희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그렇게 오해했다면 사과드리고요. 오후 1시 10분은 원래 긴급 편성이 오후 1시 10분에 시작되는 일종의 데일리로 매일 하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 방송 시간에 대한 것인데,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오후에 발표한다고 저는 계속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던 바도 있었고, 아니면 월요일쯤에는 날짜를 지정할 것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계속 밀려가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잘났다 이런 거 아니고, 우리도 전망 잘못한 거 있지만, 오늘이야말로 이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되지 않는다. 라는 이제 판단이 있고, 오후에 할 것이다. 만약에 이제 오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다 내가 오늘 오후에 할 거라고 전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네. 다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다 모른다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특권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길래 이 사람들은 시간도 얘기하지 않고 국민들이 이렇게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들 내부 사정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딜레이하고 지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용납해 줄 수 있느냐. 오히려 헌법재판소를 욕하면서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고 왜 당신들이 민심을 그대로 받아 앉지 않느냐라고 저는 오히려 우리가 좀 비판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잠자코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인 거고 그게 민주주의인가요? 그런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네. 어제 아주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 추미애 의원이 확인한 건데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영현이란 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영현 물품 그러니까 골판지로 된 관, 그다음에 이제 천막 플라스틱 등으로 된 그 뭐죠? 관 비슷한 거죠. 시체 처리할 수 있는 물품 이거를 3,000명분을 준비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이게 무서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면 어쩌면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었던 소위 이제 수거 대상들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뭐라냐 수거 대상의 숫자가 어디까지냐 그랬을 때 이거 수천 명 단위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첩의 내용에 의하면 적어도 수천 명이 내란 과정에서 수거가 된다라고 하는 건 사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많은 얘기들에 대한 제보들을 소위 그 한동훈 그다음에 김어준 이런 분들은 직접 전화로까지 제보를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영연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또 그다음에 영연백이 아니었을 때는 그 종이로 만든 관 같은 경우에 대해서 가격을 물어봤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하는 내란 세력들의 사전 준비가 매우 치밀하게 진행이 됐었고 구체적으로 그 실행을 위해서 문의까지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례를 전제로 했다라는 것이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게 된다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내용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적어도 윤석열, 김용현은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예를 들면 뭐 두 사람도 몰랐는데 아래에서 이런 행위를 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소위 내란 준비, 비상계엄 준비 과정이 꽤 치밀하고 길었다라는 것 하나랑 이 과정에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내란 작전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매우 잔혹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헌재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이후라도 이런 내용들에 대한 사실 인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만큼 추악하고 잔혹한 문제들이 준비됐는가가 계속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고 이 추미애 의원이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확인되는 게 아파치 헬기가 떴을 때 실제적으로 네네. 외환까지도 그러니까 북한의 공격까지도 저희 이미 어떤 그런 사실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내란과 외환을 다 준비를 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충격을 넘어서요.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백히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 단죄해야 하느냐. 이제 좀 더 가면은 저희들이 처단한다는 말은 군사 용어로 예를 들어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를 현장에서 즉결 처분을 한다거나 총살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이 내용을 듣고는 집단 학살을 하려고 했는데 집단 학살이 물에 빠뜨려서 수장시키는 건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고 집단 학살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누가 주도를 하려고 했을까? 군인이 주도하려고 했다. 그러면 계엄군이 되겠죠. 이걸 누가 지휘했지? 김용현이 지휘를 했고 그 부대에서 준비를 했을 텐데 분명히 상부에 보고 또는 지시 라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수사하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자, 수사하면 드러날 테니 반드시 수사에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그걸 준비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집단 학살을 대비했다 그러면 그 집단 학살의 대상자가 누구냐? 바로 국민일 거 아닙니까? 그럼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오버랩 되는 게 하나가 있죠. 외부에서 취재를 해봤을 때 과거에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시 모아서 뭔가 과거에 보도연맹 사건처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있는 장면도 있고요. 또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실제로 군사봉개선 근처를 계속 헬기 훈련을 했다는데 이것도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군인들이 사형과 무기지 않습니까? 내란과 외환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러면 이 부분을 정밀하게 추적해서 발본색원하고 그 책임의 처벌은 법적 단죄를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 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과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다음 정부가 들었으면 이 문제 꼭 진실을 밝혀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과 관련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보면 만약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된다는 건 이렇게 3천 명 또는 그 이상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얼마든지 죽여도 좋다라는 살인 허가증, 면허증을 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물론 저는 인용될 거라고 보지만 아주 무서운 상황 아닌가요?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허가증에다가 살해 허가증까지, 그러니까 헌재가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한다면 두 가지 허가증을 주게 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실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노상원 수첩에 나왔던 것이 오음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의를 했다. 그러니까 업체 대량 구입 문의를 했다는 게 뭐 많은 방송에서 나온 내용입니다만 화천 오음리라고 하는 수집소가 있는 곳인데 이게 이군단 소속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노상원 수첩들이 실행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실무자가 이 사실을 알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아마 알고 하진 않았겠죠. 위의 지시에 따라서 했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서는 소위 이런 대거 수거 대상들을 수거해 와서 이쪽에다가 격리한 다음에 그냥 구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말씀한 대량 학살처럼 죽여서 그거 갖다가 영연백 같은 데 집어넣어서 아무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과 관련된 기획이 있었고 노상원이라는 자가 그 이전에 아시겠습니다만 그 정보사령관 HID 네. 부하들한테 지시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냥 가서 오는 그 북파 공작한 사람들 오는 과정에서 그냥 자기가 입는 좁기 같은 거가 폭파되게 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 이런 얘기들을 물어봐서 이거 미친놈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래에 있는. 그렇다면 노상원 수첩에 있는 내용에 의하면 사람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죽여서 그 사람들을 소위 영연팩에 넣어서 생매장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실제로 준비됐고 예비됐고 그걸 누가 막았느냐? 우리 국민들이 그다음에 또 계엄군 스스로가 그 행위를 갖다가 강력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막아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의 네. 결정에 따라서 전 그렇다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도 무슨 뭐 섬에 모여가지고 판결하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이 사실을 갖다가 기사로서 좀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의 판단들을 훨씬 더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 제보, 사실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사랑초님이 슈퍼챗을 쏴주셨는데 애국 언론 스픽스 오해하지 맙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 중에 뭐 금요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선고가 잡혔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한번 확인을 좀 제작진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기현 평론가. 지금 이제 그 실제로 계엄 선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내란과 관련된 일련의 계획들이 실행되는 그 방안 또는 이제 조치 계획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의 것 항상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상상 그 이상이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상 그 이상을 우리가 경험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 대량 학살까지 생각을 했다고 하면 국민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지? 나와 생각이 다른 국민을 살해나 제거, 그러니까 제거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배제라는 의미지 그 사람의 생명권 자체를 빼앗겠다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두환도 그러지 않았죠. 아니 불러서 국제 정권도 네, 그렇게 할 수 네, 없죠. 네. 그러면 아프리카 같은 데서 보통 종족 분쟁 같은 게 심하게 일어나면 네, 르완다 같은 경우 그렇죠. 네. 이제 대량 학살 같은 것은 종족을 아예 멸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인데 저는 이 사람들의 기준, 생각, 인식 안에서 어떻게 해서 국민들을 격리시켜서 대량 학살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철권 통치를 하고 영구 집권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어떤 표현으로 이 사람들의 본질을 우리가 규정할 것이냐, 이 사람들의 본성을 규정해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다. 또 한편으로는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추미애 의원이나 의원실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다. 어떤 정보를 가져와서 하나하나 추적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제보자가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보자가 있다는 것은 그 제보자가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 증거는 언젠가 수사를 했을 때 충분하게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제대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설사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일이 기획, 계획, 모의 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자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정말로 충격을 넘어서 표현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네, 댓글 중에 뭐 한덕수 일정을 말씀해 주신 분은 아마 가짜 뉴스를 퍼뜨리신 것 같고요. 댓글 중에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안 한데 뭐 거짓말하지 마 이러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내용 그럴 겁니다. 아마 연합뉴스 TV가 2개 기사를 냈어요. 네. 오늘 10시에 낸 게 뭐냐면 어제 밤늦게까지 평일을 냈다. 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12시 기사가 뭐냐면 선고일 발표 가능성 늦어 오늘. 이런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추정이에요. 그렇죠. 사실 확인이 된 게 아니라 연합뉴스 TV 기자들이 헌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이거 오늘 가능성이 낮은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연합뉴스 TV의 기사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스픽스가 얘기한 건 믿을 수가 없고 연합뉴스 TV가 얘기한 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그냥 서로의 추정 기사들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아는 전례는 뭐냐면 박근혜 때는 오후 5시에 이틀 전 선고 기일이 발표됐다. 그러니 적어도 오늘 5시 전으로 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형태로든지 선고 기일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추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다시 또 오늘 오후부터 엄청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게 네. 뭐냐? 아니 사실도 명확하고 소위 예를 들면 이것을 중대성도 명확한데 왜 기일을 통상과 다르게 일주일을 더 끌고 있는데 일주일 이후에도 결론이 안 난다고 얘기한다면 내부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라고 추정해 보면서 오늘 저녁에 엄청난 어떤 기사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반대로 5시경에 선고기일이 지정이 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모든 기사는 탄핵 인용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기사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네. 저는 이제 스펙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것이 틀렸으니까 너희들 뭐 억울하지 말 조심하라는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비판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 저희들도 좀 더 신중하게 어떤 내용을 정리할 때 그런 말씀을 참고할 테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세한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 미세한 변화를 우리가 설명해주고 또 논평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최종 결과에 미칠 영향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분석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오늘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에 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해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상목이 어제 어떤 말 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해야 한다고 했어요. 네. 본인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마흔역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고 그것도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뻔뻔스럽게 나와서 국민들한테는 또는 여야 정치인들한테는 헌법재판소 결과를 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이중적 태도, 그 최상목을 지금 가만히 둬야 합니까? 아니면 최상목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어제도 지금 나서서 지가 무슨 대통령이에요? 국무총리 권한대행도 하고 경제부총리도 하면서 또 지금 법 통과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 어떤 국민이 권한을 위임했어요? 자, 이런 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더욱더 저는 맹렬하게 비판하고 반드시 사법적 심판대에 세워서 이 사람의 잘못을 책임을 물어야 하고, 지금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야 한다.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우선순위로 봤을 때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는 있지만, 훨씬 더 심하게 비판받고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책임을 정말 묻도록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의 최상목에 대해서 강하게 더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옳은 거 아니냐는 조금 생각을. 해설을 해드리면, 예.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맞고요. 직무유기죄를 지금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직무유기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고요. 현행범 체포는 뭐 경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앞에 최상목이 있으면 제가 체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넘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가 조롱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심각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대행의 대행이라 하더라도 행정부 수반이 일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 아무리 내란 극복을 못한 상황이라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염치가 있어야지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뭐 반성이나 이런 게 없는 게, 어제 김용현 재판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대통령 님자 안 붙였다고 뭐 변호인이 승질내고 그랬다며요. 제가 볼 때 그 인간들 얘기 들으면 저희 아,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저런 인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개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강아지한테 미안하긴 합니다만. 아이고, 네.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최상목한테 소위 제3의 사람을 통해서 최상목이 전달해 온 게 자신을 비난하지 말아달라. 두 번째가 자신을 탄핵하지 말아달라.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달라. 이런 얘기를 소위 민주당에 있는 어떤 간부 한 명을 통해서 박지원 의원에게 전달해 왔다. 저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최상목이라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자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수계의 지시에 따라서 소위 지금까지 헌법이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을 일부러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지금 막 돌아다니는 얘기는 최상목 부인과 얘기한 게 뭐 이번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뭐 본인이 탄핵을 당하면 자기들 아는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또 썰도 막 돌아다니는 상황.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내란 세력들이 국민들과 왜 떨어졌어? 거의 섬처럼 살면서 국민들에게 온갖 고통들을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빨리 선고기일을 결정해달라. 그리고 선고 내용 자체가 탄핵을 인용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인간들은 여전히 어떤 생각이 있냐면, 윤석열은 탄핵이 기각될 거야 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면, 또는 소위 이 탄핵 세력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입을 막지 않으면 이후에 내란에 공모했거나 내란에 동조했던 사실들이 다 밝혀질 것 때문에, 전 그런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들의 행태들은 탄핵이 인용되고 난 다음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는 명백히 밝혀지고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픽스가 제목 장사한다는 데 대해서 몇 가지 논리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까지 탄핵 심판 선고는 금요일에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굉장히 찬반이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말을 거쳐서 좀 냉각기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언론들, 종이신문 중에서 토요일치 발행을 안 하고 있는 신문들이 꽤 많습니다. 한겨레, 경향, 뭐 서울, 뭐 꽤 많은 신문들이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전부 다 금요일에 근무를 하면서 토요일치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토요일판을.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근거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다음에 경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금요일 날 만약 안 하게 되면 일주일이 더 넘어가는데, 그것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지적이나 오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적에 따라서도 굉장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거기 때문에 오후에 일정을 공지하고 금요일에 선고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하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오늘 평의를 하는데 어떻게 공고를 하냐 했는데 평의하고 공고의 절차는 전혀 별개입니다. 공고는 그야말로 공보 담당관이 등록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평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점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고 네. 있는데 그래도 마무리를 하시죠. 네, 조금씩 진도가 나가는 건 예. 경호처의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4번째 만에 진행된 건 그래도 진도가 나가는 거죠. 예, 뭐 제가 볼 때는 김성훈 검찰총장은 진짜 검찰과 김건희, 윤석열의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걸 지켜왔던 건데 이제 문제는 경호처에서 이 비화폰의 서버까지도 예를 들면 다 어떤 내용 자체를 없앤 게 아닌가라고 하는 좀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은 내란에 소위 공범임이 명확해진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내란의 전체적인 예를 들면 그림들, 네트워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러기 전에 서버가 확보돼서 소위 내란 세력들이 그 서버 그 비화폰을 통해서 어느 만큼 통화했는지에 따라서 그 어떤 내란 전체에 대한 규모들과 관계들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선례에 따라서 21일 날 선고를 하기 위해 오후 5시쯤 국민들에게 선고 기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21일 날 아니면 내일 평결을 통해서 평의 말고도 평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결을 통해서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상식적인 결정, 그리고 헌재법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소위 선고한다라고 하는 원칙들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 마지막이니까 유튜브계 절대 약자 김종욱의 탄탄TV 광고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다들 이제 긴장한 상태에서 또 흥분하는 면도 있고 여러분들의 지적도 또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 이제 제작 과정에서 잘 반영해서 하나하나 이제 실수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데 참 요즘처럼 방송 제작하는 게 어려운 때가 없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예측치나 이런 걸 나와서 할 때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 또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 결정과 탄핵 인용과 관련된 발표 이 문제도 참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 그리고 민감하게 상황을 인식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방송 제작에 힘을 쏟겠습니다. 아니요, 좀 방금 댓글이 또 나왔는데 계속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건데 연합뉴스 TV가 12시에 오늘 선고 가능성이 낮다라고 기사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사를 근거로 들면서 스픽스 억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분은 그럼 연합뉴스 TV를 더 많이 믿으시는 거예요? 스픽스보다? 전 이런 게 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연합뉴스 TV가 어떤 뉴스입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관제 언론이죠. 거의 그냥 정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송이었고, 그다음에 내란이 발생한 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널들 불러놓고 자기들 쫄아가지고 방송에 패널 출연도 안 시킨 데인데, 아니 그 말씀을 가지고 스픽스를 공격하시는 게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전 좀 화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이제 그 부분 오늘 지켜보자고요. 네네. 오후에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날짜를 선고일을 지정할 것인지 아닌지는 이제 그걸 또 보고 한 번 더 판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봄이 온 것 같다가도 네. 또 눈도 내리고 그럽니다. 그러나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일 기온도 올라가고요. 금요일 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진짜 백의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닿았고 그 하늘에 가 닿은 게 이번 주에 좋은 결과로 결과 지어질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킵니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 며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럴수록 건강하시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